그러면 이 사람이 폐지돼서 이제 이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12개월 동안 5만원짜리 이 60만원은 이자 100만원에서 60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아직도 이자가 40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 채권자한테 갚아야 할 때 원리금은 원금 1000만원에 40만원에서 1040만원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유튜브 채도 업무사와 해결해요.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인회생 폐지되면 불이익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불이익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회생 폐지 사유들은 몇 개 규정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무에서 실은 폐지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변제금 미납이에요. 여러분들 변제금 3회 미납하면 그때부터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됐고요. 근데 3회를 곧바로 밀리면 폐지시키냐? 실무에서는 한 5회, 6회 또 어디 마음 좋은 재판부는 한 7회까지 이제 기다려 주거든요. 근데 여튼 왜 이 폐지를 제가 오늘 또 주제로 말씀드리냐면 요새 여러분들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이거 우리나라 심각해요. 우리나라 정말로 길거리 걸어가 가보세요. 사람들 거의 뭐 안 다니죠. 그 다음에 뭐 상점들도 뭐 거의 보면 절반 이상이 다 문 닫았잖아요. 이제 그만큼 완전히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그래서 물론 폐지되어 쓴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일단 최저생계비로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1인이면 144만원, 2인이면 236만원. 이거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계획해서 내 한 달 생계비를 책정하지 못해서 또 오바되고 해서 여러분들 개인회생 폐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여러분들 완주를 하셔서 면책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면책을 받으셔야 되니까 최저생계비를 철저하게 꼼꼼히 필요한 목록을 여러분들 나눠가지고 이거 범위 내에서 생활하시고 변제금 납입 기간을 꼭 지키세요. 이거 폐지되면 정말 불리해.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거죠.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이 시작되겠죠. 전화하고 뭐 다시 뭐 소송 들어오고 압류 들어오고. 이제 개인회생 여러분들 절차 중에서 뭐 금지 명령을 받고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이 재판부를 통해서 변제금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채권을 내야 그 금액을 받는 거지 개인적으로 연락을 못하게 막은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회생이 폐지된 순간 이 과거에 받았던 결정의 효력들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채권 추심 심하게 옵니다. 엄청 심하게. 다 이 내용 듣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신청 전, 신청 직후에 그 엄청난 채권 추심들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개인회생이 변제금 납입하다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갔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납입했던 변제금이 원래 원리금을 여러분들 거의 못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돈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기존 채권자들한테 계산이 되냐면 이자부터 까요. 내가 한 달 냈던 변제금, 그리고 이제 원금에서 차감을 시키거든요. 내가 한 달 낸 변제금이 폐지가 되면 그래도 일부는 갚은 거잖아요, 채권자들한테. 근데 이자부터 빼고 이제 원금을 여러분 공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채권자가 많겠죠. 그중 한 채권자는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연 금리가 10%예요, 10%. 그러면 1년이면 1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는 채권자였단 말이에요. 100만 원의 이자가. 그런데 어찌됐든 해가지고 내가 내 한 달 소득에서 한 달 변제금을 냈더니 방금 1000만 원 빌린 이 채권자한테 한 달에 5만 원씩 내 변제금 중에 일부가 이 채권자한테 갚아지는 몫으로 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변제금 납입을 했어요. 12번.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지금 60만 원이 갚아진 거죠. 이 채권자한테 방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60만 원. 그런데 내가 1년 후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여러분들 못 내서 폐지가 됐어. 그럼 계산해 볼게요. 12일 동안 5만 원씩 그 채권자한테 60만 원이 배당했다 전제를 깔면 1년 후에 계속 걔네 폐지됐다. 그러면 1000만 원이 10%면 원금이 1000만 원이고 1년 동안 원래 이자가 100만 원 붙었죠. 그러니까 원금 1000만 원, 이자 100만 원에서 합이 1100만 원의 채권이 돼 있는 겁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순간. 근데 이 사람은 5만 원씩 12개월 변제를 했죠. 그럼 60만 원 갚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폐지돼서 이제 이거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12개월 동안 5만 원짜리 이 60만 원은 이자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아직도 이자가 4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 채권자한테 갚아야 할 때 원리금은 원금 1000만 원에 40만 원에서 10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폐지되면 실은 대부분 탕감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원금보다도 더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더 채무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압류를 하려면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죠. 지급명령을 받거나 그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죠. 그 다음에 공정중서를 작성한 경우, 그러니까 판결문이나 공정중서가 집행권원이에요. 집행권원. 이걸 갖고 있어야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없는 순간은 가압류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판결문이나 공정중서가 있으면은 곧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요. 뭐 월급이 됐든 내 집 동산이 됐든 통장이 됐든. 그런데 개인회생은 여러분들, 특히 개인 사업하신 분들이나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회생 처음에 시작하실 때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판결문이 없지만, 아, 내 거래처 어디에 내가 갚아야 될 물품 대금이 1,000만 원이야. 그래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은행에 갚아야 될 게 500만 원이야. 그래서 A은행 500 올렸어요. 그러면 채권자 표가 작성되잖아요. 이 목록. 그 채권자에 올리는 순간 폐지돼 버리면 방금 말한 물품대금 거래업체나 은행이 있잖아요. 판결받을 필요 없어요. 채권자 표에 올리는 순간 그거를 집행권으로 인정해서 곧바로 압류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봤거든요. 곧바로 따로 민사 판결이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나 공정중서 없어도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었어요. 야, 채권자 목록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폐지당했어.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올렸던 채권자 표를 집행권으로 해서 곧바로 내 거 다 압류 들어옵니다. 내 집에 있는 동산. 그러니까 폐지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회복기간이 더더욱 늘어나죠. 여러분들, 내가 1년 변제금 납입했는데 개인회생 폐지를 받았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청해서 게시받고 인가받고 보통 지금 기점은 한 8개월 정도 걸리건 6개월에서 8개월 1년 동안 납입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6개월에 할게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채권 추심 없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폐지를 받았어. 그럼 다시 밟아야 되죠. 처음부터. 개인회생이라고 가정할게요. 다시 신청서 만들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접수하고 다시 인가결정 받고, 근데 또 한 8개월 걸리죠. 그 다음에 또 변제금 3년 납입하죠. 그러면 지금까지 1년 6개월 하고 앞으로 다시 신청해서 그냥 3년이라고 가정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갚을 변제 기간이 5년이나 치면 얼마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 그러니까 5년, 7년, 이제 좀 더 이렇게 길게 잡힌 사람은 10년 동안 내 신용 회복 자체는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신청해서 인가를 받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몇 번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회생에서 제일 핵심은 금지 명령도 아니고 개시도 아니고 인가결정도 아니에요. 그 후에 내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충실히 납입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면책을 받아야 신용 회복이 되는 거죠. 내가 완주해서. 근데 뭐 앞에 뭐 금지 명령, 개시결정, 인가결정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렇게 변제금 미납에서 폐지되면 원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네 가지 같은 경우가 다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폐지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저생계비를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변제금 납입하신 분들 변제금 잘 납입하시고 폐지 안 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고민